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두 분 부의장님, 각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약자와 동행, 균형 발전,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그리고 조의원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22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지속, 용산구 이태원동의 사고, 9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재해 발생, 우리 모두의 삶이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딛고 일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더욱 훌륭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서울 시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도의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종로구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분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는 오세훈 시장님에게 상달해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서두에 저에 대한 지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하염없이 울다가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효자, 효부로 소문났던 동네 우리 아들딸이, 딸 같은 며느리가 드디어 손주, 손녀를 데리고 이틀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화장실과 주방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여름에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참을 수 없어 하수관 뚜껑을 비닐로 감아서 덮어야 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피는 곰팡이 냄새에 아이들이 코를 찡그리고, 그리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손주, 손녀가 왜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냐고 퉁명스럽게 고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 딱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몇 장씩 띄워야 합니다. 손주, 손녀의 친구들이 집에 한번 놀러 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내 무릎을 잡고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저희 지방이라도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집을 팔아서 같이 지방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이 집을 팔아서는 전세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당신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도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사례가 현재 종로를 비롯한 강북 지역에 슬럼화되고 있는 저층 빌라나 경관지구에 묶여있는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의 현황입니다. 기자님께서 돌봐야 할 바로 서울 시민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 교통 등의 원인이 되어서
13년 동안에 종로구는 1만 7천여 명의 종로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교남동, 무학동, 뉴타운 사업으로 유입된 인구를 제하고 나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종로인들이 사랑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시장님, 이조 600년의 전통 주거지역, 최초의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택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재생사업의 잘못된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자를 보는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쳤지만 공연불이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개선 대책,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 노후 단독 주택에 대한 개선 대책, 이런 제안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연불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생각을 확실하게, 인식을 확실하게, 그리고 관념을 확실하게 바꿔서 산부탈의 노후주택이 줄비하게 늘어나는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의 경관은 이제는 건축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다 집 없애고 나무 심고 저기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시정 질문 위 내용과 연결됩니다. 먼저 거주 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을 위한 경관지구 및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의 건입니다. 본 질문은 본 시정 질문에서 언급하는 자연, 역사, 문화, 경관지구 규제의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규제로 주거 환경의 개선이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을 아울러 의미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1년 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터갑기획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주거 및 관련 인프라 공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아울러 신속통합계획을 포함하여 와주택, 와타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공모들이 속속 추진되며 변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몇몇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여기 건축비를 낼 수가 없어 하면은 영원히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종로 오근동에 있는 빌라의 현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라는 1994년에 건축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집합 건물입니다. 역사 문화 경관지구 내 150평 대지의 30%로 건폐로 지어졌습니다. 준공된 지 29년이 된 본 건물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옥상과 층간의 누수, 외풍, 결로, 층간소음 등 생활에 엄청난 부편을 겪고 기초단체에서 새는 지붕을 만든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비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개축을 하려 했으나 몇몇 집이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어 무산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면 설로만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빌라의 설로마를 위약한 유일한 방법이 조합주도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심양면 추진했으나 결국 사업적 부정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성 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항상 무산되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자연 경관지구내 주택 거주 환경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곳에 이사하여 거주할 마음이 드시는지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 시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북촌 지역에 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대해 준 정책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선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신속한 주거 공급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각종 규제로 제한되어 경관지구와 같은 사업성이 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10여 년 전부터 이 자연 경관지구, 고도 제한지구 이 문제가 참 서울 시내 몇 군데 아주 굉장한 현안이고 주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학 고민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오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종로나 구도시를 떠나기 전에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되겠습니까? 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약속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해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빠른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민간 주도 정비 사업 모두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그래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 시조례 개정,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필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오래된 가옥을 허물고 새로 짓고 싶어도 몇 가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훨씬 더 주차장 확보나 녹지 면적 확보에도 유리할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아이디어도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의 규제, 다시 말해서 건폐율이나 층수 제한 같은 걸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아까 가슴 아프게 읽어주신 그 시민분의 사연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공가들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과 같은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뭔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을 해서 아마 공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조만간 바라시던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만간 해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모아주택 같은 경우 종로의 구기동 모아주택에서 지금 승인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으면은 사업이 5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7층은 돼야 그나마 좀 반듯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심에 짓는 집들은 100년 대계를 본 정확한 집이 아닌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꼭 사업성을 좀 만들어 주시는 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기존의 규제가 다 의미가 있는 규제였지 않습니까?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서울시의 특색인 내서산, 외서산 경관을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7층까지 검토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해 드려서 최소한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런 점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는 않도록 하는 그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종로구를 포함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3개구를 대상으로 건축규제 완화 관련 대상지 또 종류별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이어 집행부의 규모에 있는 예산으로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을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단위, 최소한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검토를 해서 제 목표는 올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변화를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혹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유념하셔서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추후에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우선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나 우리의 산과 숲의 환경은 소중한 이 모든 것이라 판단되어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상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사람도 좀 살자 라는 말을 늘 듣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보다 획기적인 주택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인 보금자리 마련에 없지 않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확고한 정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기다려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해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자연 보존 대책 및 환경 친화 도시 건설을 위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식물 서식지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지도화하여 도시 생태 현황도를 제작, 비오톱 유형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오톱 유형 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 소유의 사유지의 절대적인 보존을 강제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경우 은행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연구 사례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절대적 보존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위헌성 검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에 근거하여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규제해 왔으나 이는 개발 제한이 아닌 절대적 불허에 해당하는 강력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내용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세금 감면 등 일체 보상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환경 보존 등의 이익이 반사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금전 보상, 해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보완 조치가 없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과다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최초 비오톱 지정 시 서울시는 공고 및 고시 신문지면 공고를 통해 비오톱 지정 예고를 하였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인권마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항공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이 사진은 1974년 촬영한 평창동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역 일대입니다. 임의로 구역을 6개로 구분해서 상당한 부분을 확대하여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면적의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로 실시한 해당 사업으로 토지를 정부가 매매할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절개지가 선명하게 확인되고 분명히 건축 행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등급, 1등급을 제한 나머지 5등급은 그 당시의 규칙에 의해 조금 싸지만 스스로가 개발 행위를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미루던 지금 규제에 묶여버린 비오톱 지역들은 모든 재산권의 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어려운 곳이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이 당시 1등급을 제한 나머지 5개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자가부담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건축행위를 내일 모레 미루다가 어느 날 2010년 비오톱 지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자란 나무들이 저렇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평창동 일대 시장님, 일대 지금 비오톱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재정이 좋지 않은, 정부가 재정이 안 좋아서 택지를 만들어서 파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돈을 공무원 연기금 종자 돈으로도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 팔 당시에 아까 사진을 보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 팔 때는 시민들에게 팔 때는 팔아가지고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어터블행을 만들어가지고 김모찌어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했을 때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대지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묶여야 하는 것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문제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378호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건설불고시 제378호. 이러한 토지와 개인이 매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년이 지난 뒤 건축행위 규제를 당하는 것이 참 상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납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마 법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을 겁니다. 또한 2010년 최초 비오톱 지정 시 행정적으로 개별 미고지 의무가 없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개인 사유 재산권 행위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에 따른 개별 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재산이 비오톱으로 묶입니다라는 고지를 사실 신문에 이만큼 내면 보는 사람이 없고 동사무실에 이만큼 붙여놓으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고지가 꼭 필요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소한의 요건만 아마 갖췄다고 보여지는데 그 개별 소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소유자들에게 구제 인센티브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으신지요? 예,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시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행안부의 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좀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다른 뭐 재산상의 인센티브랄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창동 삼북도로 상단 원형 택지에 대해 시장께서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오. 정부에서 돈이 없어 필요해서 요긴하게 쓰느라고 팔았으니까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이제 사주든지 도로 그래서 공헌을 하든지 네. 또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편입해서 정보를 연구하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 중에 무엇이 가장 그 지형에 맞고 또 뭐 토지 수급 사정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이용 형태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조만간 가닥을 잡아서 의원님께도 논의를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거라고 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는 북촌과 서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문제에 관해서 함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관님, 그리고 국가의 근간으로서, 국가의 핵으로서 늘 고생하시는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 안 계시구나. 네, 우리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서울시의 획기적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